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비가 고금리를 반영하기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관련된 데이터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는 아마 많이 보셨죠.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띄워드린 거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미국의 소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저축률 예상 경로를 보면은 올해 9월 달부터는 이게 마이너스로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셨을 건데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신용 증가율을 함께 볼게요. 그러면은 2023년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이게 증가율 자체가 플러스 영역에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대략적으로 9월 달 이때쯤에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랑 방금 봤던 이 데이터를 좀 같이 보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4분기부터는 확실히 좀 주춤거릴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 대한 부분만 본다면 이거 정말 여름 이후에 리세션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B2B 시장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AI 반도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다르다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소비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 투자는 또 멈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겹쳐졌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게 뻔히 보이면 기업들은 굳이 투자를 할 필요 없거든요. 투자를 다 뒤로 밀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줄이고요. 투자도 줄입니다. 근데 지금은 반드시 신규 투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슈가 지금 발생이 됐죠. 그래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태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기기에 대한 능력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년 전에 산 스마트폰이 지금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뭐 PC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결과적으로는 XR 기기가 대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XR 기기가 지금 시장이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이제 막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가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XR 기기가 결과적으로 보급이 되려면 이거를 받쳐주는 이제 인프라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잘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막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주요 IT 소비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한 소비는 지금 크게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 시장 쪽 요거를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빅테크들은 지금 투자를 줄일 수가 없어요.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 IT 쪽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소비 쪽은 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AI 시장 때문에 B2B 반도체 쪽에서도 이 B2B 쪽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쪽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것과 같이 봐야 되는 게 결국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거든요. 지금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은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돌고 있어요. 바닥에서 터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거든요. 반도체 업황이 좀 터나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반도체 전체 업황이 터나는 건 아니에요. 소비 시장은 아직도 좀 힘듭니다. 근데 B2B 시장 때문에 신규 주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 IT 쪽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소비만 보자면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제 이런 시장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돌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만 없다면 올해 여름 이후에 리세션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올해 리세션이 내년으로
조금 더 연장될 수 있겠구나, 지연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외부 충격이라고 한다면 상업용 부동산을 지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로 이제 PF 쪽이니까 뭐 그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는지, 충격이 있다고 해도 정부 쪽에서 어떻게 막아내는지만 체크를 하면 반도체 쪽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7월 달에 중요한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어요. 일단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 이슈, 요거 때문에 지수가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를 뭐 쉽게 말하자면 순간적인 폭락 가능하다. 근데 오늘 그 빌미가 되는 실적이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소폭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인 이 밸류를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고밸류 상황이죠, 솔직히.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래도 상당한 조정은 중간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다시 또 중장기적인 상승,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뭐 많이 내려가봐 뭐 2500 정도에서는 방어해 줄 것 같다, 2500 전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뭐 달라진 관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이 문제인데, 지금 미국 증시에 이슈가 하나 나왔잖아요. 나스닥 리밸런싱. 시가총액 탑 5개, 상위 5개의 합산 가중치가 38.5%, 이거를 넘지 못하도록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45% 정도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있고요. 이게 오피셜로 가중치 발표는 14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은 24일인데, 일단 가중치가 발표가 되면 이미 투자자들이 먼저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딱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 가중치 발표부터 아마 조정이 시작될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빅테크, 시총 상위 기업 쪽에서 비중이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S&P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미국 시장은 이제 14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아니면 뭐 다음 주, 이때는 확실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때 만약에 이러한 이슈와 나스닥 이 이슈와 코스닥 이슈가 같이 겹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과 나스닥에서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크게 터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요 정도 급락하는 날이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원래 코스닥 쪽에서는 이번 주에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흐름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좀 지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닥이든 나스닥이든 일단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죠. 금요일 정도부터 다음 주는 조금 변동성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리밸런싱 이후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악재가 나오는 것들도 있겠고 호재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이런 이슈들이 막 겹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포트 리밸런싱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밑으로 뭐 크게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아래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썸머 랠리가 시작되고, 썸머 랠리 이후에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좀 조심해야 된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확인하고 다시 투자를 이어나갈지 아니면 현금화를 조금 비중을 높여서 진행을 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7월 달에 이제 FOMC도 있잖아요. 지금 물가 추이를 보면은,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이 소비에 대한 부분, 이 데이터를 보면은 과연 미국에서
정말로 점도표대로 2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7월 달에 1회 금리 인상에 그칠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물가 추이도 보면은 내려가는 게 맞고요. 일단 뭐 코어 쪽은 조금 더 버틸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코어도 9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4분기 정도 되면 코어도 추가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FOMC에서 금리 인상을 2회까지 하는 거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7월 FOMC 끝나고 이제 8월 달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 나오면 확인을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